자, 송전부터 다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우리나라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 에너지를 가정으로 공급하는 지금 가정이래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뭐라고 그랬어? 발전소에서는 전력,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초고압 변전소에 있는 변압기에서 변압을 바꿔서 그 변압 바꾼 전기를 송전선과 송전탑을 흘려 보내가지고 쭉 이제 오게 해요. 지금 여기 거리가 굉장히 짧게 그려져 있는데 여기가 하나의 동네고요. 이 초고압 변전소에서 우리 동네까지 오는 이 경로가 100km에서 200km 정도 돼요. 엄청 걸어. 지금 여기서 멀어. 여기서부터 여기는 그걸 알아두시고, 어쨌든 일단 문제에서 물어볼 거는 초고압 변전소에 있는 변압기에서는 전압을 높이느냐 줄이느냐, 이제 그걸 물어볼 거예요. 이제 그거에 대한 개념을 수업 시간에 했었는데 이걸 이제 보면 되겠죠? 우선 이제 변압기는 뭐였어? 변압기 전압을 변경시키는 기구라고 이렇게 했었어요. 보세요. 우리는 총 4개의 변압기가 문제에서 나올 거야. 네, 여기 보세요. 전압을 높이는 변압기는 뭐밖에 없다고 했어요? 초고압 변전소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변압기는 전압을 싹 다 낮춥니다. 기억하세요. 전압을 높이는 변압기, 변전소는 초고압 변전소밖에 없다는 거 이해하시고, 여기서 초고압 변전소에서는 전압을 높인다. 일단 이거 먼저 문제를 풀고 원리에 대해 좀 봐볼까? 초고압 변전소에서는 전압을 낮추는 게 아니고 여러분 높입니다. 나머지에서는 다 낮춥니다. 1차 변전소, 2차 변전소, 주상 변압기에서는 싹 다 낮춥니다. 주상 변압기는 전압을 가정이나 소형 공장에서 사용할 수 있게 낮춘다. 맞죠? 여기에 집중하면 돼요. 주상 변압기에서는 전압을 낮춘다. 맞고, 얘는 틀리겠지. 자, 이거 1차 변전소의 변압기는 여기를 물어본 거네. 1차 변전소의 변압기는 1차 코일에 걸리는 전압이 더 크냐고 물어봤어요? 작냐고 물어봤어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변압기가 이제 원리를 내가 알려줄 건데, 변압기는 이렇게 생겼어요. 자, 여기 그림을 내가 그려줄게요. 이 원리를 내가 정확하게 내진 않을 건데 딱 저 멘트 하나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변압기가 저렇게 네모칸으로 그려져 있고 왼쪽에 코일이 감겨져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도 코일이 이렇게 감겨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3V를 주면 여기를 이제 1차 코일이라고 하고요. 왼쪽에 감겨있는 코일을 1차 코일이라고 하고 결과물이 나오는 두 번째 코일을 2차 코일이라고 하는데요. 감긴 횟수가 더 많아지면 3V, 예를 들어서 9V로 더 이렇게 키워져 나온다, 그 말이야. 네, 그러면 초고압 변전소에 있는 변압기는 어떻게 생겼겠어요? 이렇게 생겼겠지. 지금 초고압 변전소에 있는 변압기예요. 1차 코일이 좀 적게 감겨 있고 2차 코일에서 이렇게 많이 감겨 있는데 전압을 높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걸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는 거야. 왼쪽 1차 코일에 10kV를 넣고 나올 때 몇 kV가 되는 거야? 300kV를 이제 나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표현은 이렇게 해요. 자, 초고압 변전소에서 10kV를 넣고 300kV를 나오게 하죠. 10kV를 놓고 300kV를 나오게 하잖아요. 이걸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1차 코일에 10kV가 걸려지고 2차 코일에 300kV가 걸려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1차 변전소를 봐봅시다. 1차 변전소에 있는 변압기도 있을 텐데 이렇게 표현이 돼요. 잘 봐. 코일이 어떻게 감겨져 있었겠지? 임의적으로 감겨져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자, 300 몇 kV가 들어와. 300kV가 들어와서 150kV가 나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1차 변전소입니다. 300kV를 넣고 나오는 건 150kV. 그럼 얘는 말로 표현을 할 때 1차 코일, 왼쪽으로 입력되는 1차 코일에는 300kV가 들어가고 나올 때는 2차 코일에 150kV가 이제 출력이 된다, 나온다, 이제 이런 식으로 보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여기에 표현을 해보면 1차 변전소의 1차 코일에 걸리는 전압은 어떻게 되냐고 물어봤는데, 우선 1차 변전소의 변압기에서는
전압을 어떻게 해요? 높여요? 낮춰요? 낮춘다. 전압을 높이는 거 뭐밖에 없다. 초고압 변전소밖에 없다. 전압을 낮춘다. 그래서 얘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어요. 변압기가 있고 왼쪽에 코일이 걸려 있고 오른쪽에도 코일이 감겨 있을 건데 1차 코일에 더 큰 전압을 걸었을 거고 나오는 2차 코일에는 더 작은 전압이 나와서 우리가 전압을 낮춘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차 변전소의 변압기는 왼쪽으로 들어가는 1차 코일에 걸리는 전압이 오른쪽으로 결과물을 빼내는 2차 코일에 걸리는 전압보다 크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이거 표현이 약간 어려운 친구들은 이 멘트 자체를 그냥 외워버리세요. 어쨌든 자 정답은 4번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필기하고 전력 손실에 대한 내용인데요. 다른 말로 하면은 손실되는 전력이니까 뭐 손실 전력이라고도 봐도 되겠어요. 우리의 목적은 손실을 높이는 거야, 낮추는 거야? 손실을 낮추는 겁니다. 그럼 손실을 어떻게 낮출까요?를 이제 물어볼 건데 앞에 유튜브 영상에서도 강의를 참고하고요. 이게 이제 우리가 여러분이 필기가 돼야 되는 내용들이에요. 전력은 이렇게 생겼대요. 전력은 전압 곱하기 전류로 되어 있다. 설명을 했는데 전압을 낮추면 전류는 높아집니다. 그리고 전압을 높이면 전류가 낮아집니다. 이거 기억하세요. 손실 전력은 말 그대로 송전탑과 송전선에서 전기가 배달이 될 때, 송신이 될 때 손실되는 전력이에요. 걔네는 전류의 제곱이랑 저항의 곱으로 나타내시는데 전류가 낮아야 손실 전력이 줄어들고 저항이 낮아야 손실 전력이 줄어들어요. 우리는 손실 전력을 낮춰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해야 되는 거는 어떻게 하면 전류를 낮출까? 어떻게 하면 저항을 낮출까? 이제 그걸 고민하면 됩니다. 여기 보세요. 그러면 일단 전류를 어떻게 낮출까요? 여기 있죠. 전압을 높인다. 전압은 어떻게 높일까요? 어떻게 변경시킬까요? 변압기를 써서 높이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송전을 하려면 여기 이제 송전에서 쭉 우리 동네로 쭉 긴 곳을 오게 할 때 손실을 줄이려면 송전을 하기 위해서 손실 전력을 줄여서 송전을 하기 위해서 초고압 변전소에서 하는 일은 변압기에서 전압을 변경시키는데 전압을 높여요. 전압을 높이면 전류가 낮아집니다. 전류가 낮아져요. 그럼 이렇게 낮아진 전류가 송전선으로 들어가는데요. 그때 그 송전선에서는 낮아진 전류가 있으니까 손실 전력이 줄어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 기억을 해두세요. 이거 좀 필기해 놓으세요. 필기해 놓고 이 문장을 외워두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일시정지하고 필기하고 그럼 여기 봐. 송전 전압을 어떻게 해야겠어요? 높여야겠죠. 그럼 어떻게 돼? 전압을 변압기에서 높이면 전압을 높이면 전류가 줄어들어서 손실되는 게 줄어들잖아. 그러니까 손실 전력을 줄일 수 있다. 그러니까 높여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다음에 4번 먼저 볼게요.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를 줄이면 전력 손실을 줄일 수 있다. 이거 1번 문제를 쉽게 한 거네. 맞는 말이지. 그리고 손실되는 이유는 여러분 열에너지로 전환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구를 계속 켜놓으면 뜨거워지잖아요. 전구를 계속 켜놓으면 뜨거워지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100% 건전지에 있는 전기가 불빛으로만 들어가면 좋은데 열에너지로 들어가면은 그게 또 손실이 되거든요. 에너지가 깎이는 거거든요. 우리는 열 에너지도 줄여야 돼. 어쨌든 중요한 건 열 에너지의 형태로 손실된다. 그것도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2번이랑 3번을 내가 안 했는데 여기 보세요. 2번이랑 3번 갑자기 송전선의 길이랑 굵기가 나왔잖아요. 이건 이제 어떻게 표현하면 되냐면 일단 설명을 해야 되니까 자, 봅시다. 지금 2번이랑 3번은 뭘 물어봤냐면 저항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보세요. 다시 오른쪽으로 내가 필기를 해줄게. 참고 손실 전력은 전류의 제곱이랑 저항을 곱한 값인데 저항을 낮추기 위해서는 변압기에서
전압을 컨트롤 해주면 돼요. 그렇게 하면 전류를 낮추거나 높이거나 할 수 있어. 근데 우리는 손실 전력을 낮춰야 되니까 전류를 줄여야 되잖아요. 저항은 어떻게 컨트롤을 할까? 그건 우리가 저항의 모양으로 알아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봤던 회로 모양을 그리면 얘는 건전지거든요. 그리고 도선이 있고 저항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자, 이때 여기 있는 저항을 어떻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저항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굵기랑 길이로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도선이 이렇게 흐르고 있겠죠. 이렇게 도선이 흐르고 있고 여기에 이제 전류들이 쫙 흐르고 있을 건데, 자, 저항이 크다는 건, 저항이 만약에 크다면 여기 만약 저항이 커, 그러면 오는 전류가 어떻게 되겠어요? 저항이 크니까 잘 못 가겠죠. 그러니까 전류가 작아지겠죠. 만약 저항이 작으면 쭉 가겠죠. 말 그대로 전화가 가는 방향에 저항이 없으니까 쭉 더 잘 가겠죠. 그때는. 그럼 막 여러분들이 전류를 물이라고 생각해봐요. 쭉 가는데, 아니면 여러분들이 쭉 통과하는데 저항이 작으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이렇게 되면 됩니다. 여기 보면은 저항의 굵기가 굵으면 전류가 들어오면서 쭉 얘네들이 들어올 건데 굵기가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쑥 지나갈 수 있잖아. 이렇게 오 땡큐 하면서 이렇게 쑥 지나가는 거야. 만약 얇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까 여기 내가 세 줄을 그렸잖아요. 세 줄을 들어온 애들이 막히는 거예요. 저항 때문에. 비좁고 들어가서 더 전류가 적게 흐르겠지. 그러니까 저항이 작으려면 전류가 가는 길목을 더 잘 틔워주려면 이 길목이 굵어야 된다라는 거. 자, 그리고 저항이 만약 얇은 거 말고 이렇게 그려볼까요?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똑같은 이제 똑같은 굵기에서 만약 짧아. 그러면 쭉 전류가 오다가 뭐야 이 정도밖에 저항 없네 하고 그냥 쑥 다시 가면 되거든요. 근데 만약 저항이 길다고 해봐요. 똑같은 굵기에서. 그러면 전류들이 오다가 왜 이렇게 길어 하면서 저항을 더 많이 느낄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평불만을 안고 다시 가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전류를 줄이는 방법. 굵기가 굵어야 전류가 들어올 때 이렇게 톨게이트 지나가듯이, 톨게이트에 문이 많으면 더 훨씬 자동차들이 많이 잘 지나가잖아요. 굵어야 된다는 거랑, 길이가 짧아야겠어, 길어야겠어. 길면 왜 이렇게 저항이 길어 하면서 불평불만이 많다니까. 짧아야 쑥 이거밖에 안 돼 하고 쑥 하는 거야. 그래서 자 보세요. 저항은 모양으로 알아낼 수 있는데 저항을 줄이는 방법 필기를 해보겠습니다. 저항을 줄이는 방법. 그래서 여러분 이 원통형 모양을 기억을 하세요. 톨게이트로 기억을 하세요. 저항을 줄이는 방법. 굵기를 굵게 한다. 그 다음에 길이를 짧게 한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저항으로 들어오는 전류들이 더 빠르게 나가고 더 안 불편하게 나갈 수 있게, 이게 저항이 작다 그 말이에요. 이걸 기억하고 문제를 풀면 송전선의 길이를 짧게 하면 불평불만이 줄어들잖아. 저항이 작아지니까. 굵기를 굵게 하면 더 이제 지나갈 수 있는 골목들이 많아지니까 손실 전력을 줄일 수 있다. 그래서 2번이랑 3번은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이 9번이 약간 설명들이 많은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공부 열심히 잘 해놓고 영상 보고 수업 시간에 잘 들어놓고 이거는 문제를 외워두세요. 문제 외워두세요. 난 말했어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10번.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을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수송하는 방법. 이 문제도 이제 개념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쭉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냥 다시 봐.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하기 위해선 이런 방법들이 있구나라고 이 문제 보면서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전기시설을 지중화한다. 땅에 묻는다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송전탑이랑 송전선이 지상 위에 있잖아요.
근데 이걸 땅에 묻는 거예요. 그럼 좀 더 안정적이게 할 수 있습니다. 그거 알아두시고요. 땅에 묻는다 그 말이야. 그리고 사람이 아니고 로봇을 이용해서 점검하거나 수리한다. 그럼 더 안전하겠네요. 그리고 전력 사용량을 정확히 예측하여 발전량을 조절한다. 정확히 예측하면 좋겠죠. 당연한 얘기고요. 자, 4번 송전선의 저항에 의한 전력 손실을 줄이기 위해 송전 전압을 낮추게 송전하냐고 물어봤는데요. 이걸 우리가 지금까지 한 거네요. 송전 전압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송전 전압을 높인다. 그거 알아둡시다. 낮추는 게 아니고 송전 전압은 높여야 손실 전력이 줄어든다는 거. 그거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5번 송전 과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회가 가능하도록 거미줄 같은 송전 전력망을 구축한다. 이것도 알아두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10번은 송전 전압을 높인다 낮춘다. 우리가 그것만 기억하면 되니까 10번 정답은 4번. 자, 그렇게 해가지고 나머지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문제 다시 풀어보고 정답 체크하면서 공부 열심히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통합과학 연수 문제 풀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